충북 오송 지하차도에선 어제 5명이 숨진 채 발견됐는데 유가족들은 미리 막을 수 있던 인재였다며 책임 규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회부 우종훈 기자와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지금 먼저 이번 장맛비로 확인된 전국적인 인명피해 상황부터 종합을 해주시죠. 네, 최근 발표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집계에 따르면요. 모두 전국에서 41명이 숨졌고 실종은 9명입니다. 네. 비 피해 우려가 커지면서 사전 대피한 주민도 만여 명이 넘어섰습니다. 도로와 하천 제방, 교량이나 옹벽 같은 공공시설 740곳이 유실되거나 파손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농작물 피해도 컸는데 현재까지 논과 밭, 과수원 등 26,900여 헥타르의 농경지가 침수나 낙과 등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네, 특히 충북 궁평 이 지하차도 인명피해가 특히 컸는데요. 어제 저녁에 시신이 추가로 수습이 됐다고요? 네, 어제 저녁 7시 50분쯤 60대 여성이 숨진 채로 발견됐습니다. 소방은 실종자가 급류에 휩쓸려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었는데요. 이 여성이 발견된 곳 역시 지하차도 바뀐 미호강 저지대였습니다. 현재까지 궁평 이 지하차도 사고로 숨진 사람은 모두 14명입니다. 원래 실종자 12명으로 추정됐는데 이보다 피해가 컸습니다. 당국은 지하차도 내부 수색은 종료하지만 필요할 때 미호강 인근을 추가 수색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이제 YTN으로 사고 직전과 사고 당시에 상당히 긴박했던 영상이 제보되기도 했는데요. 소개를 좀 해주시죠. 그렇습니다. 먼저 영상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가고 있는 영상은요, 사고 직전 궁평 2 지하차도 상황입니다. 이 영상이 촬영된 건 8시 35분, 그러니까 사고가 나기 5분 전이었습니다. 영상을 보시면 제방이 무너지면서 흙탕물이 그대로 지하차도로 쓸려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네. 다음은 오르막을 오르는 차량에 물이 들어차는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순식간에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을 만큼 물이 들어차고 있고요. 당시 지하차도에서 가까스로 대피했던 신운복 씨 말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예. 외부에서는 안에가 잘 안 보이죠. 어두운 내리막길 있잖아요. 차들도 지나가길래 그래서 들어갔는데 클릭을 했는데 시동이 꺼져가지고. 예, 제보자인 신운복 씨 말을 들어보면 이 총 길이 400m 이상에 이르는 지하차도에 진입할 때는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없을 만큼 물이 빨리 들어찼던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짧은 영상임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물이 차오르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번 사고는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인재였다라는 이제 말이 나오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네, 가장 큰 이유는 미호강이 범람할 수 있는 위기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경고도 있었다는 건데요. 지자체의 수위 안내가 전달된 건 최소 3번입니다. 먼저 사고 전날 금강 홍수통제소는 홍수주의보를 발령하면서 도청과 구청에 발령문을 전달했는데 내용은 1시간 반 안에 수위가 7m에 도달할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새벽엔 그러니까 사고 발생 4시간 반 전인데 홍수경보로 상향 발령하면서 도청과 구청에 수위가 8m에 이를 거라고 안내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수위는 곧 9m까지 이르렀고 홍수통제소는 구청 담당과에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방이 한계에 달하는 계획 홍수위 9.2m에 근접했다면서 심각 수위라고 안내한 건데 이때가 새벽 6시 34분, 사고 2시간 전이었습니다. 네. 일종의 경고까지 한 셈입니다. 하지만 지자체는 사고 직후 제방 유실이라는 변수를 생각할 수 없었다면서 2에서 3분 안에 물이 들어차 손쓸 방법이 없었다고 해명했는데요. 당시 충청북도 관계자의 말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50cm가 되면 보통 수용차 바퀴가 반 이상 잠기는 그런 깊이이기 때문에 그 운행이 위험하다고 이렇게 판단해서 저희 통제를 하게 되는데 그 사고 임박하기 전까지도 그런 징후가 없었고 또 더군다나 그 지금까지 설명드렸듯이 제방이 유실이 되면서 그 유입된 하천수에서 지금 박스가 침수가 된 거기 때문에. 네, 이제 내용을 좀 들어보니까 교통 통제를 할 수 없을 만큼 갑작스럽게 제방이 무너졌고 사고가 이렇게 발생했다 이 말인데 말 그대로 믿어도 되는 겁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충청북도 도로관리사업소가 궁평 2 지하차도를 언제 통제를 하는지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네. 이 통제 기준에 대부분 부합하는 사고 당시 상황이었습니다. 충청북도 도로관리사업소가 사고가 난 지하차도의 통제를 결정하는 기준이 지금 나가고 있는데요. 보시면 지하차도 중앙부가 50cm 잠기거나
인근의 미호천교 수위가 29.02m를 넘고 호우경보가 내려지면 통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중 미호천교 수위는 사고 2시간 전 이미 기준을 넘어선 상황이었고요. 호우경보는 사고 전날 정오에 내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홍수경보도 발령됐고 위험경고도 있었고 통제 기준 3가지 중 2가지도 충족되었던 상황이었던 겁니다. 네. 이에 대해서 충청북도 관계자와 한번 통화를 해봤는데 궁평 2지하차도 자체가 오송역과 세종으로 가는 길목이라서 교통 불편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했고요. 또 기준을 충족한다고 해서 꼭 통제하는 건 아니다. CCTV를 살펴보는 직원이 심각성을 고려해서 통제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예, 지하차도 통제 기준을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통제가 되지 않아서 일어나는 사고입니다. 생존자와 유가족들도 만나보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생존자 한 분을 만나봤는데요. 먼저 지하차도에서 탈출한 제보자 정영석 씨가 보내온 손 사진부터 한번 보여드리고자 네. 하는데요. 손이 굉장히 거칠게 상처가 나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네. 가까스로 차량에 내려서 철제 구조물을 잡고 밖으로 나오다가 다른 화물기사의 도움으로 빠져나올 수 있었는데요. 또 본인처럼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던 분들을 잡아 끌어서 서로를 도왔다고 했습니다. 정영석 씨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저도 이제 그분이 구해주셨고, 저도 이제 간신히 난관위에 올라가서 한숨을 좀 이제 돌리니까 주변에 이제 아주머니들이 이제 도와달라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분들을 이제 끄집어내기 시작했죠. 상당히 고통스러운 기억일 텐데 이 내용을 저에게 제보해 주신 이유는 순식간에 물이 들어찬 데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기 위해서라고 밝혔습니다. 또 취재진 앞에 어렵게 말을 꺼내주신 유가족들도 모두 책임자 규명을 바라고 계셨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그냥 재해라고 해서 넘기려고 하는데 이건 재해가 아니고 저는 인재라고 생각해요. 아까도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출입 통제가 미리 다 이루어졌으면 아니면 경찰차라도 한 대 나와 있었으면 이런 사태는 벌어지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이제 뭐 출근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곧 출근 시간인데 이 현재 서울 지역에서 교통 통제가 이루어지는 곳은 어디 있을까요? 예, 현재 서울 지역에서 교통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유일한 곳은 지난 14일 새벽에 통제가 됐던 잠수교입니다. 네. 잠수교는 현재 차량이 지나다닐 수 있을 만큼 수위가 내려가긴 했지만 문제는 물이 빠져나간 현재 도로 상황입니다. 도로가 있는 콘크리트가 파손되고 보행자 펜스가 파손되어서 정비가 필요한 상황인데요. 경찰은 정확한 재개 시점을 알 수는 없지만 복구가 완료되기까지 며칠 동안은 통행이 재개되지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네, 그래서 열차 운행도 다시 재개된 부분들이 있을 텐데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코레일은 일부 운행을 재개하기로 했었던 일반 열차의 운행을 다시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어제 오후 경부선 일반 철도 구간을 점검을 해봤더니 일부 선로가 아직 불안정하다고 판단됐다는 건데요. 계속된 비로 약해진 지반이 원인이라고 코레일은 설명했습니다. KTX는 대부분 정상 운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열차를 이용하는 분들께서는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를 통해서 반드시 운행 정보를 미리 확인하셔야겠습니다. 네, 다들 마음은 같을 텐데요. 더 이상의 좀 큰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우종훈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